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광주 비상행동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시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광주 비상행동은 오늘 성명을 내고 심 총장과 대검 지휘부의 결정은 사회적인 혼란을 부추겨 정치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내란 세력에 동조하는 행위라며 검찰도 내란 공범으로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지휘부가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불법 계엄에 검찰이 연루되었기 때문으로 의심받는다며 검찰은 주권자 국민의 뜻을 배반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보훈부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비판 성명을 낸 5.18 단체를 압박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등은 국가보훈부가 어제 5월 세 단체가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비판 성명이 공법단체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이들 단체에게 발송하고 정치활동을 하지 말라며 성명서 원문을 요구하는 등 단체를 압박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강기정 광주시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훈부의 판단 착오가 심히 유감스럽다고 적었습니다. 2025 프로야구 개막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열기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시범 경기가 시작된 오늘 디펜딩 챔피언 기아 타이거즈는 롯데자이언트와의 첫 승부에서 아쉬운 패배를 기록했는데요. 남은 시범 경기가 최강 전력 구성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베스트 라인업으로 올 시즌 첫 시범 경기에 나선 기아. 승은 챙기지 못했지만 선발로 나선 새 외인 에더몰러와 5선발 유력 후보 김도현, 그리고 지난 시즌 우승 주역들의 컨디션을 점검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경기 후반 들어 라인업이 대거 교체되며 실책이 이어진 부분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부상까지 발걸음을 더한 팬들은 정규 시즌 못지않은 열띤 응원을 보냈습니다. 일단은 안 다치고 시즌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기왕이면은 올해도 한국 시리즈 우승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부상 선수 없이 무사히 스프링 캠프를 치른 이범호 감독의 고민은 일단 개막전 라인업입니다. 10차례의 시범 경기 동안 가동할 수 있는 선수진과 최선의 라인업을 최대한 뽑아내 최강의 선수들로 쾌주의 스타트를 끊겠다는 각오입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부상을 안 당하고 개막전에 저희가 원했던 라인업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지난해 주전들의 잇단 부상으로 고역을 치른 기아. 올 시즌 든든한 투수진에 막강 화력이 더해진 만큼 부상만 없다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축배를 들 수 있을 거란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저희 선수들도 뭐 말을 하지 않지만 당연히 우승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개막전부터 정말 좋은 모습으로 팬분들께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개막까지 2주를 앞두고 디펜딩 챔피언 호랑이 군단이 왕조 재건을 위한 본격적인 시동에 나섰습니다. 부산 사직구장에서 KBC 정의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담양군수 재선거 후보로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이재종 예비후보가 최종 선출됐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이재종, 최하삼 예비후보가 맞붙은 담양군수 재선거 결선 결과 이 후보가 1위 후보로 선출됐다고 공고했습니다. 이 후보는 앞서 다른 후보 4명과 경선을 치렀지만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해 최하삼 예비후보와 어제부터 이틀간 2인 결선을 치렀습니다. 담양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가 선거 캠프 개소식을 열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 오후 담양군 담양읍 선거사무실에서 캠프 개소식과 선대본부 발족식을 갖고 담양의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조국 대표의 옥중 서신을 공개하며 2030년 조국 대표와 큰 꿈을 실현할 정 후보를 당선시켜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병로 전 군수의 중도 사태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다음 달 2일 민주당 이재종 후보와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 간 양자 대결로 치러질 예정이나 대통령 탄핵 인용 시기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광주의 한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를 짓던 시공사와 협력업체들이 1년 넘게
공사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체는 30여 곳, 피해 금액은 최소 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 악화와 시공사 부도가 겹쳐 재개발 사업이 재개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조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정률 80%를 보이고 있는 재개발 건설 현장. 작업이 멈춘 공사장에는 공사비를 달라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대금을 받지 못한 협력업체들이 지난해 10월부터 유치권 행사에 나섰습니다. 네, 하도급사들은 세금 체납, 자재 대금 체납, 인불 체감, 노동청에서 신고 들어오고 등등 해서 지금 어려움이 엄청 힘든 상황까지 왔습니다. 밀린 공사비는 약 150억 원. 협력업체 30곳에 대금을 주기로 한 지역주택조합 측의 자금난 때문입니다. 공사가 중단된 이 현장에는 6개월째 건설 자재들이 이렇게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지난해 6월 시공사의 부도로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조합 측의 대출길이 막혔고 공사 대금 지급도 중단됐습니다. 못 받은 게 한 86억 정도 됩니다. 자금 확보는 사실 조합의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 대출이 한 가지 방법인 것이지 그게 안 됐다고 해서 뭐 대금 지급 안 해주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합 내 갈등도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조합 잔고는 2023년 말 이미 바닥났고 분담금을 각출하자는 의견도 조합원 절반이 거부하면서 무의에 그쳤습니다. 지난달 교체된 조합 새 집행부는 결국 추가 대출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대출을 지금 최대한 알아보고 있고요. 같이 하도급사분들이랑 대출이 되면 우선 그렇게 가려고 1순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 악화 속에 예기치 못한 시공사 부도가 겹치면서 지역주택 조합원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튤립 축제로 널리 알려진 신안 임자도가 홍매화의 섬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신안군이 5년 전부터 조선 홍매화를 심고 기증받은 천여 그루의 백매화 나무에 홍매화를 접목해 붉은 매화꽃을 피우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고익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다음 달 튤립 축제가 열리는 신안 임자도에 홍매화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50년이 넘은 고목부터 갓 2, 3년이 지난 매화 2천여 그루에서 피어난 붉은 꽃망울이 탐방객들의 시선을 붙잡고 있습니다. 임자도의 매화 정원은 조선시대 이곳에서 유배 생활을 했던 우봉 조일영 선생의 홍매화 그림에서 모티브를 얻어 탄생했습니다. 150년 전에 조선시대 때 우봉 조일영 선생이 홍매화의 대가인데 여기 유배했던 것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21년에 홍매화 섬이라는 선포식을 하고 준비해 온 겁니다. 5년 전부터 조선 홍매화를 심기 시작한 신안군은 백매화 나무에 11만 개의 홍매화 가지를 접목해 7만 가지에서 홍매화를 피워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보혜 매실농장의 나무들을 태양광으로 이 40에서 50년 정도 큰 나무들을 다 베어낸다고 하길래 백매화에다 홍매화를 접목을 해가지고 나무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도전으로 이들 나무 가운데 절반 이상은 해남 보혜 매실농원에서 기증받은 백매화로 마법 같은 접목 기술을 통해 붉은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신안군은 튤립 축제를 앞두고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홍매화 축제로 임자도를 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다른 꽃들은 많이 있기는 한데 사실은 홍매화는 좀 새롭기는 해요. 이렇게 이런 축제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그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해서 좀 구경 왔습니다. 섬 곳곳에 5만 그루 가량의 홍매화 나무가 심어져 있는 신안 임자도. 하얀 매화 나무에서 붉은 꽃을 피우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홍매화의 섬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김두관 전 국회의원이 광주에서 북콘서트를 열고 개헌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전 의원은 오늘 광주 YMCA에서 헌법 개정 제안서 북콘서트를 열고 대한민국이 국민 통합의 길로 가는 핵심은 개헌과 선거법 개정이고 민주당이 이 같은 미래청사진을 국민에게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왕적인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권한을 총리와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는 분권형 개헌과 승자 독식 소선거구제를
중대 선거구제로 바꿔 다당제를 지향하는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내전 상태 그리고 내란 사태는 5년 단임제 제왕적 대통령 재소원 측면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87 체제를 극복하고 7공화국을 열기 위해서는 대통령 4년 중임 개헌 그리고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분권형 개헌을 해야만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전남 곳곳에서 다채로운 봄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어제 개막한 광양 매화축제는 16일까지 매화마을에서 매화랑 1박 2일, 섬진강 열교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국내 최대 산수유 군락지인 구례에서는 15일부터 23일까지 꽃길 걷기 등의 내용으로 산수유 축제가 개최됩니다. 강진 백년사에는 동백꽃 축제가, 여수 영취산에서는 진달래 축제가, 신안 선도에서는 수선화 축제가 이달 중에 열릴 예정입니다. 광주와 전남은 내일 대체로 맑겠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광주 1도, 영광 영하 2도, 광양 2도 등 영하 2도에서 영상 3도 분포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주와 순천 15도, 목포 12도 등 11도에서 16도로 오늘보다 더 따뜻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벌어지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